안녕하세요. 피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코오롱 티슈진의 대표 치료제 인보사 TGC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TGC의 원리부터 실패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 한번 주가가 박살이 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이제는 코스닥에서 시총 20위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이 주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 한번 원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GC의 원리는 이게 인보사랑 똑같은 건데 얘네 구성을 한번 봅시다. 구성은 1액과 2액을 합쳐서 이제 연골 주사로 넣는 겁니다. 이제 골 관절염을 치료하려는 건데, 자, 이제 1액은 이제 인간 여아의 연골 조직에서 관절 세포를 빼와가지고, 연골세포를 빼와서 이제 배양을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 이제 코오롱 티슈 진습한 TGC의 특이한 점인데, 사람 유래 연골세포에서 TGF 베타 유전자를 도입하여서 형질을 바꿉니다. 이때 이 형질이 바꿔진 세포를 방사능을 조사해서 더 이상 분열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 1액과 2액을 합쳐서 만든 것이 바로 인보사, TGC의 구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TGF 베타 유전자는 뭐냐? TGF 베타는 세포가 뿜어낼 수 있는 성장인자로 자신과 주변 세포의 형질을 바꿔줍니다. 주변 세포의 세포 주기를 억제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뼈 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얘는 근데 분열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1액에 있는 연골 조직, 얘네가 잘 이제 안착이 되도록 도와주는 이액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 전체 개발 과정을 보자면 이제 이액을 어떻게 만들었냐? GP2293이라는 세포를 통해서 요 TGF 베타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TGF 베타 삽입 레트로 바이러스를 이 벡터를 만듭니다. 얘네를 이제 아까 말했었던 1액에 있던 사람 연골세포 있죠. 이런 1액에 있던 것랑 똑같은 사람 연골세포에다가 형질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람 연골세포에다가 레트로바이러스를 벡터를 넣어서 TGF 베타 유전자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 새로운 이 세포는 형질 전환이 되어서 이제 TGF 베타가 잘 나오는 연골세포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도입 방법은 다음과 같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용됐던 이에게 GP2293 이놈이 뭐냐? 이게 이제 인보사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래서 이제 GP2293 저 세포는 이제 암세포의 일종인 HK293 세포를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더욱 바이러스를 잘 만들어내는 세포로 바꾼 겁니다. 이제 이런 세포는 이 HK293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 개그 폴 유전자를 더 발현시켜서 이제 바이러스 벡터가 더 잘 나오게 만든 세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이 GP2293 이거는 이제 암세포의 일종이에요. 여전히. 자, 이런 GP2293 세포를 TGF 베타가 유전자가 삽입된 레트로바이러스로 감염을 시켜서 배양을 합니다. 자, 이거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TGF 베타 유전자가 삽입된 레트로바이러스를 아주 많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만들면은 이제 이 액에 이 GP2293 세포들이 엄청 배양이 되겠죠. 그럼 같이 요 안에 바이러스도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생기면 이제 이 배양액들을 0.45 마이크론 필터 여기다가 여과를 시키면 이제 암세포는 못 걸러지고 이제 여기 있던 암세포와 바이러스 중에서 바이러스만 우리가 원하는 바이러스만 남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따로 만들어내서 사람의 연골세포에 형질 도입하는 것. 그래서
TGF-베타 유전자가 도입된 새로운 연골세포를 만드는 게 인보사 이액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TGF 레트로바이러스를 정상 연골세포에 감염시켜 형질 도입한다. 이게 인보사의 원리였는데요. 이제 골 때리는 점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1액, 아까 말했던 사람 연골 세포에다가 2액, 얘는 GP2-293 세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만든 형질 전환된 새로운 TGF-베타 잘 나오는 연골세포, 얘를 이제 3대1 비율로 섞어서 만든 게 인보사거든요. 골 때리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보사의 실패 원인이 뭐냐? 아까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양된 293 세포랑 레트로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293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293 이거 암세포예요. 암세포를 걸러내고 바이러스만 이거 우리가 원하는 연골세포에다가 감염을 시켜가지고 TGF-베타가 잘 나타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액의 원리인데, 이 필터에 암세포가 통과를 한 겁니다. 세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절대 통과를 못하는 사이즈인데, 이 필터가 이제 여과 조작의 오류, 그리고 필터 품질의 결함 등으로 인해 필터링에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연골세포에다가 GP2-293 세포와 TGF-베타 레트로바이러스를 둘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GP2-293 세포가 배양이 되었어요. 당연하게도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가 훨씬 배양이 잘 되기 때문에 배양된 세포는 거의 모두 GP2-293 세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잘못해서 293 세포가 배양되고 나서 이걸 이액이라고 하고 이걸 환자에게 투약을 한 거예요. 실제로 3,000명에게 투약을 했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나서 일이 터졌죠. 자, 근데 이걸 왜 검사를 안 해서 못 알아냈느냐? 왜 이걸 못 알아냈을까 하면은, 이제 연구진들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은 해보았어요. 검증을 해봐서 개그와 폴 유전자, 아까 이게 있는 게 GP2-293의 특징이라고 했죠. GP2-293 세포의 특징이 개그와 폴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죠. 이액을 검사했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지표들로 뭐 검사를 했는데 그때 못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투약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고 그냥 1액과 2액이 모두 정상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둘 다 연골. 근데 2액은 TGF-베타 발현이 잘 되는 연골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인보사 TGC를 이제 한국 임상과 미국 임상에다가 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국에선 1상, 2상, 3상이 다 통과가 되었고 미국 FDA를 통해서 1상, 2상까지는 통과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3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FDA에서 보니까 이에게 있는 이 세포가 연골세포라고 분명 말했는데 까보니까 암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암세포였고, 그래서 임상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미 투약을 해서 한국에서 임상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환자들 3,000명에 투약을 이미 한 상태인데 그때부터 전면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가는 뚝뚝뚝 떨어져서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왜 제가 지금 코오롱 티슈 진 분석을 하면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아까 중단되었던 임상 3상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단되었던 임상 3상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암세포로 진행했던 임상들이 모두 유의미했다는 거예요.
암세포로 진행했는데도 효과가 있었고 안정성 검사도 되었기 때문에 계속 임상을 진행을 하고 지금 그래서 결국 진행하는 것은 인보사, 이 TGC는 아예 연골 더하기 연골이 아니라 연골 더하기 GP2-293 세포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 이제 2026년 4월에 모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인보사의 유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왜 중단을 해놓고 원래 연골세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암세포가 들어간 이 이상한 임상시험을 왜 허가를 해줬을까를 한번 유효성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유효성 평가 변수를 이제 충족했기 때문에 유효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이 평가 변수로서 통증과 기능 개선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보사는 임상 3상 시험 결과에서 유효성 평가 변수에서 위약 대비 우월성을 입증을 하였고요. 식약처, 저희 우리나라 식약처도 일관되게 인보사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인보사의 안전성 또한 인정이 되었었는데요. 이 아까 말했던 GP2-293 이 세포, 암세포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종양세포거든요. 신장 유래가 된 종양세포인데 얘네에 대한 원료 사전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애초에 없어요. 물론 고롱 티슈진에서 암세포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말한 것 자체는 잘못이겠지만 GP2-293 자체가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었고 실제로 GP2-293을 사용하고 있는 임상시험들이 따로 있습니다. 즉 이거 그냥 신체에 넣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GP2-293이랑 HK293 세포를 이용하는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GP2-293 세포에다가 방사선을 아까 쐈기 때문에 이게 몸에서 자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질전환 세포들, 이 GP2-293 세포가 모두 사망할 것임을 확인하고 투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보사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모두 검증이 된 약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전성, 유효성 모두 괜찮다고 할 수가 있고 FDA도 이걸 인정해서 1상, 2상 임상시험 진행하다가 원래 3상 진행할 때 중간에 끊었는데 그냥 암세포 들어가도 이거 약으로서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3상 다시 진행하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까지 왔는데 아직 결과가 매우 괜찮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말할 것은 앞으로 이 TGC 이 인보사가 얼만큼 좋게 나올 것이고 정말 좋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약물에 비교했을 때 왜 더 좋은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표는 이제 인보사 임상 과정 국내의 과정들을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 전임상, 1상, 2상, 3상 모두 이미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임상과 1상 이걸 봤을 때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지 1상은 부작용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한 거고요. 이제 2상부터가 이제 정말 통증이나 이런 기능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한국에서 진행한 2상 102명에게 진행한 것은 이제 한 번 투여를 하였고 이제 VAS 점수, MRI, T2 매핑, 워맥 점수, 지수를 이거를 다 비교를 했어요. 얘네가 각각 뭐냐? VAS 얘네는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데 나아졌느냐? WOMAC 얘도 마찬가지로 통증을 이제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평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MRI T2 매핑인데 이건 이제 MRI를 찍어서 정말 기능적으로 나아졌느냐를 분석을 한 겁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통증 지표들은 다 좋아졌어요. 유의미하게 좋아졌어요. 근데 MRI T2는 이게 감소하면 좋은 건데, 연골 손상 부위가 이제 줄어든 것도 좋은 건데, 이게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라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상도 마찬가지예요. 삼상도 다 통증 지표는 괜찮은데 구조가 좋아졌느냐, MRI로 좋아진 게 보였느냐가 유의미하다는 건 밝혀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MRI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아까 계속 말하다시피 구조 기능적 개선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구조 기능 개선을 보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 DMOAD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D모드는 뭐냐? 이거는 유전자 세포 골관절염, 이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이냐? 그런 치료제를 DMOAD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세상에 아직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인정된 사례가 없고, 지금 코오롱티슈진의 이 TGC가 제일 이 D모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20위가 되어도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RI 지표가 아직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거를 추측을 해보자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208명이에요. 208명에게서 이제 MRI 지표를 측정을 해서 P값을 구했는데, P값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가는 이 나아지는 경향성은 파악이 됐다는 거죠. 나아지는 경향성은 파악됐지만 이게 믿을만한지 안 믿을만한지 모른다. 이 뜻은 인원수를 높이면 좀 더 믿을만할 수 있을 겁니다. 또 MRI T2 매핑, 이 지표 자체가 이제 주관성이 들어간다는 한계가 있긴 한데, 이것도 객관적인 지표로 바꾼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대로 MRI T2 매핑의 문제점이에요. 지금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상에서도 감소를 하였지만 P값이 지금 0.05보다 큽니다. P값이 크다는 것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믿을만하냐 라는 건데, 유의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MRI에 대한 결과는 미국 임상시험 등록에서도 탐색적 지표로 분류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한국에서는 어차피 인보사 다 막혔어요. 팔지를 못해요.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미국의 FDA, 지금 시행되고 있는 3상입니다. 2026년 4월에 끝나는 FDA 3상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지금 D모드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환자 수 증가를 했고, 방식도 MRI T2에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 3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3상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D모드 기준치에 맞는다면은 주가는 1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죠. D모드가 될 가능성만 보인다 해도 10만원이 되고, D모드가 된다면 15만원. 안 되고 그냥 OA로서, 그러니까 관절염 치료제로서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6만원을 갑니다. 참고로 지금 주가는 2025년 4월 28일, 지금 월요일에 됐는데, 지금 4만원 중반대, 중후반대입니다.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상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왜 코오롱티슈진을 매수해야 되는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오롱티슈진 이미 검증된 임상 데이터가 있어요. 뭔 말이냐? 다른 제약회사들은 뭐 일상 하고
2상하고 3상해서 이 확률들 뚫고 통과하면 시판합니다. 이제 환자들한테 맞추는 거죠. 근데 코오롱 티슈진의 경우에는 1상, 2상, 3상, 한국에선 다 통과됐고요. 미국에서도 1상, 2상 통과되고 3상 중간까지, 이때까지 결과 좋았다고 그 학회에서 말했습니다. 3상 중간까지 가다가 멈춘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선 중간에 멈췄다가 이미 맞은 환자들은 계속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부작용이 유의미한 게 없다. 15년째입니다. 다른 데서는 뭐 2년 한다고 해도 최대 6년입니다. 6년의 결과치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TGC는 15년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의 임상이 어쩌다 보니 데이터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를 이렇게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느냐? 당연히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 지금 GP2-293을 썼다는 이유로 중단이 되었는데 너무 효능이 괜찮기 때문에 FDA에서 뭐 너무 좋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안전성 검사, 유효성 검사가 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3상을 오케이 해준 것이기 때문에 뭐 약물로서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15년째 데이터마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임상의 중간 발표까지 성과가 유사할 거고 예전 성과는 유의미하게 좋았었습니다. 한국 3상 수치는 MRI 지표는 뭐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모든 통증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2017년도에 미국 임상이 아직 진행 중일 때, 즉 3상 중간까지 이게 암세포 이미 밝혀져가지고 난리 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9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와리가리 했었어요. 이때의 리스크 상태랑 보다 훨씬 더 지금은 좋아진 상태라는 거죠. 15년째 동안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임상 데이터는 좋을 것이고 FDA 허가도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10만원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TGC 임상 3상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환자 수가 531명, 535명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총 1066명. 매우 많은 수죠. 아까 200 몇 명에 비해선 매우 많은 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제 상반기랑 이제 중반기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4월 2분기, 3분기까지 나온다는데 4월에 유의미하게 결과를 지켜볼 수가 있을 거예요. 4월에는 적어도 주가가 행방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2027년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클리니컬하게 이제 쓰이겠죠. 클리니컬 스터디 리포트가 나오고 쓰이겠죠. 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어서 2026년 4월에는 결과 나온다. 그 전까지 잘 기회를 엿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코오롱 티슈진을 매수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의 DMOAD, 디모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쟁 물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쟁 물질들이 있고 다 임상, 뭐 3상, 2상, 1상 진행 중인데 이렇게 수많은 약물들이 이렇게 도전을 한 이유가 뭐냐? 골관절염, 이 관절염의 근본 치료제가 되는 순간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관절염 환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들은 다들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술 말고 다른 약물적인 치료 방법은 뭐 히알루론산 이런 주사를 맞는데 이거 6개월 정도 효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맞아야 됩니다. 이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상태 유지, 뭐 나빠지는 걸 좀 느리게 하는 정도예요.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결국 관절 수술을 받아서 인공관절로 대체를 하겠죠.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비 부담 엄청난 수술이고 이 시장을 이제 수술이 없는 비교적 비침승적인 이런 약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시장일 것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디모드가 된다면 아마 모든 관절염 환자들이 일단 맞고 보는 그런
독점할 수 있는 약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TGC, 코오롱티시진이 제일 선두주자이고 15년이 넘는 지금 이상 결과, 미국 이상 결과는 17년째 결과를 이틀 전에 4월 26일에 4월 26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D모드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제일 높고, 제일 먼저 독점할 것이고, 경쟁하기 전에 먼저 독점을 해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TGC 품목 허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미 준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생산 준비도 마쳤고,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IDMC에게 맡겨서 이거를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작을 할 만한 위험성이 매우 적은 것이죠. 또 FDA에서 아까 원래는 연골세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암세포였다. 이게 문제여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새로 암세포임을 알고 삼상을 진행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현재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물질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FDA가 회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FDA에서 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고 우리 GP2-293 세포를 그대로 넣어서 진행하는 것의 유효성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우려가 없음을 말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임상 2상 결과가 유의미하게 통증 개선은 명확했고요. 자, 지금 이 MRI를 통해서 이제 구조적 개선 결과를 보면 나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아직 P값은 믿을 수 없습니다. 0.005였나요? 그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유의미하지 않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환자 수를 매우 높였죠. 1000명으로 높였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단순히 지금은 무릎 관절염인데 이게 허리 그리고 고관절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여러 군데 관절염에 모두 쓰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쓰이기 위해서 지금 이미 임상 2상 고관절의 임상 2상 허리 디스크의 임상 1상을 이미 진행 중입니다. TGC가 통과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애들도 다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플랫폼으로서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이 GP2-293을 이용한 약물들이 이곳저곳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더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그래서 하자면 예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약한 시나리오, 잘 될 시나리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OA 치료제로만 승인을 받고 D모드로 안 될 경우엔 6만원으로 지금 주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OA 치료제로 인정이 되고 D모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가 된다면 이땐 10만원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3상 결과로 OA 치료제도 되고 D모드도 바로 승인이 된다면 15만원은 적어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4만원대 중반대라고 했는데 이거에 비해서 훨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의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